추강이 밤이든 밑에다 해서 아니 그럼 말로 한번 해보자. 적기 힘들면. 가을 강 그렇지. 가을 강에 밤이 드니 밤이 됐네요. 밤이 돼요. 물결이 차다. 차갑다. 낚시를 들이우니 낚시하고 있나 봐요. 낚시를 하는데 고기는 물지 않네. 자, 어디가 자연의 아름다움일까? 고기 안 잡은 게 자연의 아름다움? 그건 아닌 것 같아. 일단 한번 밑에 봐서 그럼 자연의 아름다움인지 아닌지는 마지막에 항상 우리가 이 종장은 뭐가 표현되어 있다고요?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줘요. 마지막 부분 무심한 달빛만 달빛이 무심하대요. 무심이란 단어는 무슨 표현일까? 욕심이 없다라고 했지. 욕심이 없는 달빛만 싣고 어디에 싣고? 빈 배에 싣고 저 오너라. 이 사람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네. 그럼 허탈감일까? 고기 못 잡은? 무슨 내용일까? 자, 이 내용은 이제 의미 함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해석이 됐다면 우리 여기서는 의미 함축을 통해서 주제까지도 한번 이끌어내 봐야 돼요. 자, 의미 함축.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서 낚시를 들으니 고기를 안 물었대요. 그러면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잖아요. 고기를 안 잡는 상황 속에서 고기를 못 잡았지. 고기를 못 잡아도 어떤 감정을 보여줬니? 무심해. 고기 못 잡아도 나 욕심 없어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이 사람의 감정은 나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아주 강조해 준 거잖아. 나 욕심 부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오너라. 이 빈배라고 하는 것도 어떤 빈배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상황이죠. 욕심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빈배로도 표현을 했을 거예요. 무심하다라는 표현도 직접적으로 했지만 빈배에서도 우리는 요 욕망을 버린 욕심이 없는 그 상태를 빈배라고도 의미 함축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이 화자는 어떤 주제를 얘기하려고 같아? 어떤 상태와 상황과 배경에서 정서를 표현했다, 태도를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정서가 표현됐니? 상황과 배경 적어줄까? 고기를 잡는 상황. 그래, 언제? 가을에, 가을밤에. 고기를 잡으며 정서, 태도 이야기해볼까? 무슨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응? 욕심 없는 화자의 마음을 이야기한다. 노래한다. 이게 이 시의 주제겠죠.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언어로 얘기를 해볼게요. 고차원. 요 가을밤 고기를 잡으며 라는 요 표현을 가을밤의 풍취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 풍취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알기 전에 풍류라는 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풍류를 즐기다 무슨 의미처럼 느껴지니? 자연을 즐기고 또 노는 거. 뭐 하면서 놀아? 뭐 시를 또는 술을 먹기도 하면서 자연을 이런 걸 하면서 노는 어떤 사대부들의 멋 이런 거 플렉스 느낌. 나 이렇게 하면서 놀고 있어. 나 이러면서 즐거워하고 있어. 라는 것을 풍류라고 얘기를 해요.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한가하게 낚시를 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 욕심 없는 화자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조금 더 고차원적인 언어로요. 탈속적 정서. 탈속 의미 잡히니? 속세에서 벗어나다. 세속에서 속세에서 벗어나다. 속세 세속에서 벗어나다 라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 자, 이 프린트 하나 가져가시고. 괜찮아, 괜찮아. 가져가시고. 우리 이렇게 힘이 없니? 우리 자, 이어서. 그러면 여기서 탈속적이다, 요런 태도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운 단어로 유유자적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유유자요? 어디 들어갔는데? 유유자적, 어떤 단어니? 그렇게 막 바쁘지 않고 한가. 안빈낙도. 안빈낙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개념 설명해볼까? 안빈낙도는? 빈자가 가난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 또는 소박한 느낌이 있어야 돼. 이 사람 소박하진 않아. 검소한 삶을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 검소하진 않아. 야, 강에 봐봐. 생각해봐. 강에 배를 띄워놓고 낚시를 하는 게 강에다 요트 한 대 띄워놓고 이렇게 있는 거야. 보트 한 대 띄워놓고. 그러면 소박하진 않지. 그런 느낌이 아니냐? 소박하진 않죠. 소박하진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이 저기 왕자예요. 왕자라고요? 이 작가가. 대본이에요. 월산대군이라고. 아니, 월산대군이지? 뭐지? 누구였지? 월산대군 맞아. 월산대군이랑 왕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소박한 느낌은 없어 지금. 그냥 자연 속에서 나는 어떤 뭐 세속적인 욕망을 버렸어. 그래서 대군으로 남았잖아. 왕의 자리를 동생한테 물려주기도 해요.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동생이 해라 이런 식으로. 아, 선생님 대군이 응. 그거요? 왕자가 못 된 거예요? 성종의 친형. 아니 원래 대군은 여러 왕자들을 얘기하지. 아, 왕자고 그 왕은 아니고. 왕 소개가 세자. 세자고. 성종의 친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풍류들을 느끼는 유유자적한 태도들 잡아주셔야 되고, 자, 이제 표현적인 측면을 봅시다. 자, 밑에 표현 또 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를 보면서 이제 표현법을 찾아줄 건데, 자, 추강 뭐가 드러나?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네. 강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도 드러나죠. 계절적 배경에 공간적 배경까지 다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밤, 뭐 또 드러나? 시간적 배경. 선생님, 계절이 시간적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계절도 시간적으로 봐도 돼. 시간적 배경, 이런 배경들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물결이 차구나 차노메라 라고 할 때 여기 느낌표 하나 찍어줄 수 있어요. 이거 감탄형 종결음이거든요. 자, 이렇게 감탄을 썼다 무슨 법이 쓰인 거예요? 영탄법. 영탄법. 영탄법을 표현해줬네요. 무심한 달빛이 무심하대. 이거 달빛한테 욕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무슨 법으로 볼 수 있을까? 의인법. 응? 의인법. 역설? 달빛은 그럼 욕심 부려야 되네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지, 그치? 자, 의인법. 왜? 달빛이 무심하다. 감정이 있는 애처럼 얘기를 했으니까. 사람처럼 얘기했으니까. 또 무심하다. 이거 사실 이 무심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 그 감정이. 그쵸. 화자의 마음. 오케이. 감정이입까지. 자,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 표현적인 측면 나눠서 여러분들이 개념 형성해주면 편해. 시를 보고 나서 이거 내용 뭐였어? 이거 표현법 뭐였어? 표현법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찾는다 생각하면 돼요. 찾는다라는 느낌으로. 내용적인 측면은요, 이해한다, 혹은 추론한다, 이런 측면으로 읽어줘야 돼요. 표현적인 측면은 내가 찾겠다라고 해서 그냥 훅 읽으면서 빨리 찾아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빈배 저어오노라라고 해서 요 빈배는 어떤 시어의 의미 함축이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시어의 의미 함축이 일어나는 어떤 객관적 상관물로서 정서 표현해 주는 거죠. 화자의 무역이 담긴 정서 표현해 주는 소재니까 그런 사물로서의 정서 표현, 이 화자의 무역을 환기시켜 준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이렇게 전혀 다른 감정은 아니지. 서로 대비되는 감정 속에서 정서가 환기되는 건 아니죠. 자, 형식적인 측면을 봅시다. 시에 있어서의 요 시조, 형식은 3장 6구 45자 이내 이런 형식을 우리는 시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시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평시조는 정형시라고도 얘기를 하죠. 형식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금 서정시이기도 하네요. 서정적인 감정을 노래했으니까. 여기에 성격까지 좀 더 추가를 할 건데, 자, 이런 시의 느낌이다 보니까 우리 풍류를 즐기고 있어. 양관들의 풍류를 즐기고 있어. 풍류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 얘기해줘, 지금. 그리고 이런 가을밤의 어떤 낭만적인 모습, 낭만적이라고도 얘기해요. 가을 밤에 뭘 얘기했으니까? 풍류를 얘기했으니까.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다. 자신의 욕심이 없음을 낭만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말이 이런 풍류에 대한 모습을 가을밤에 즐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으니까 낭만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탈속적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정가라는 형식을 부여할 수 있는데, 자, 요 한정가 무슨 의미니 해석해야 돼요. 한정. 이게 원래 풀네임은 강호한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강호라는 단어는 강호. 강하다? 강호의 고수? 강한 호감. 아니야, 이거 자연이야. 강과 호수라고 하는 자연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고전에서는 강호 나오면 자연이야. 한정은 정해져 한가로운, 아니야, 괜찮아. 정서.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한다. 한정된 리밋.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정해져 있어? 아, 욕심이 없음이 정해져 있는 건가? 자, 단어 우리 개념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 어려웠던 거야. 한정, 강호 이런 단어들. 헷갈렸던 단어들은 다 정리해 주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하면은 요 시에 대한 개념, 추강의 밤이 드니 라고 하는 요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얘가 뒤에 가면은 한 5페이지, 6페이지인가? 내가 6페이지에 또 담아놨나? 6페이지 펴주시면은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쭉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 6페이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랑 했던 것처럼 한 번만 복습을 해봐. 알았지? 내용적인 측면 쭉 써주고, 형식적인 측면 쭉 찾아주고, 표현적인 측면 쭉 찾아줘봐. 그게 복습이야, 얘들아. 그래야 요 시가 개념적으로 형성이 돼요. 알겠죠? 그럼 이 시는 무슨 시랑 연관이 될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작업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시는 무슨 시랑 연관이 될까? 연관이 될까?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시 중에서 뭐가 있지? 10년의 경영. 10년의 경영화라는 어떻게 연결돼? 형시조. 형시조. 그래. 형식적인 측면도 연결될 수 있고, 또 어디에 얘기를 하고 있어?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 소재랑도 연결될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연결될까? 탈속적이라고 하는 요 개념도 연결될 수 있겠지. 왜? 10년을 경영해 뭘 했대? 자연 속에서 초려상관 지어냈대. 나 욕심 별로 없어 라는 얘기잖아. 그런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게 이제 한 차원 더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바로 연결하기가 힘드니까 개념 형성부터. 알겠죠? 연결은 나중에 직보 때랑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계속 할 거예요. 내일부터.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가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 자, 넘어갑시다. 자, 맵버들 가래 꺾어. 얘도 내용적인 측면부터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내용은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해석부터 여러분들 고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해볼까? 말이 없음 청산지. 맵버드 가래 꺾어부터. 그 뒷장이 있어. 뒷장. 자, 요렇게 끊어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맷버들이라는 건 뭐라고요? 산의 버들. 산의 버들을 가래 걷거. 무슨 표현이야? 오케이, 가지런히. 또는 뭐 정성스럽게 꺾어. 보내노라. 보낸대요. 누구한테? 님의 손에 보내노라.
자신은 창 밖이 무슨 표현이니? 창밖이? 응, 창 밖에 맞아. 누구? 자신은 그쵸? 님이 님이 주무시는 창 밖에 심거두고 보셔쇼. 심어 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잎 곧 요거 강조해요. 나거든. 밤비 속에서 새잎이 뭐에 대한 새잎? 맷버들 새잎이 나거든. 나인가도 여기소서 나인가 나라고 또는 나인가 여겨주세요. 여기소서 생각해주세요. 이런 느낌이겠죠? 옷은 해석 안 해요? 이건 강조예요. 나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밤비가 그거라고요? 밤 비에 밤에 내리는 비 아, 밤새 내리는 비에 새잎이 나면은 나라고 여겨주세요. 자, 의미 함축을 한번 봅시다. 이제 시어의 의미. 맷버들은 무슨 의미가 잡히니? 자요? 자연? 이만 보여요. 님한테 보이는 선물이지. 님에 대한 선물이네요. 근데 어떤 마음을 담은 선물이야? 자기라고 생각. 사랑의 선물. 맞아요. 사랑의 선물이고요. 이 사랑을 닮으면 사랑 표현인 거예요. 근데 맷버들은 누구라고요? 마지막에 나인가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결국 화자가 되는 의미가 생겨버리죠. 요거를 표현법적인 측면에서 먼저 얘기할게요. 맷버들은 화자다. 화자가 화자의 대리물 이라고 합니다. 화자의 분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화자의 분신 대리물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로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객관적 상관물 처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화자의 대리물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좁은 의미의 객관적 상관물을 얘기할 때는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 부분은. 자, 맷버들은 그 화자고요. 이 화자에는 님에 대한 어떤 사랑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나라고 여겨주세요. 화자의 정서는 당부를 해주는 요 느낌이 들이 혹시? 나라고 여겨주세요. 나라고 생각해주세요. 자신을 잊지 말라는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는 이런 당부까지. 그럼 이 시의 주제는 뭘까 될까? 어떤 상황과 정서 속에서 배경 속에서 정서 어떤 상황이니 어떤 누구에게 그리운 그렇죠. 그리운 님에게 어떤 표현? 그 맷버들 맷버들을 보낸다. 맷버들을 보낸다라는 표현은 무슨 행위로 볼 수 있어? 기억해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사랑 표현한 거죠. 그럼 혹은 요거를 그냥 님에게 그리운 님에게 사랑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사랑을 표현한 시다. 요거를 바꿔서 님에 대한 그리움 혹은 당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도 주제적인 측면은 맞죠. 주제라는 거는 너무 깔끔하게 안 정리해도 돼.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자, 표현법 봅시다. 표현법 중에 하나는 요 객관적 상관물로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맷버들은 화자의 대리물이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가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표현이 좀 순서가 바뀌었지. 도치법. 도치법은 뭐가 바뀐 거예요? 문장 성분. 문장 성분 배열이 지금 바뀌었어요. 도치법이 쓰였네요. 자, 그리고 밤비에 새이곰 나거든 이라고 해서 또 가정하고 있죠. 이런 가정에서 나인가 여겨주세요. 뭐뭐 하면 if 그래서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통한
사랑의 표현이 좀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요 객관적 상관물로서 네. 자, 그래서 요 객관적 상관물이 또 하나의 문제의 연결 포인트가 되겠지. 요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분신을 드러낸 것을 골라주세요. 다른 시에서 우리가 배웠던 시에서는 있을까? 지금 이거 3개 아니야, 하나만. 뭐 딱히 생각 안 나면 나중에 연결해보고. 자, 도치법도 연결할 수 있겠지. 도치법이 연결된 시를 또 나중에 혹시 나는 기다릴 티오 찬란한 슬픔의 본물 이거 혹시 아는 시니? 들어는 봤나? 어디에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는 봤어? 저번에 시로 나오겠는데 어. 전문은 배운 적 없어요. 전문은 배운 적 없고. 자, 이런 도치법도 하나의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니까 일단 생각은 해주세요. 이게 이 시에서 갖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형식적인 측면도 봅시다. 평시조네요. 그리고 요 시인 미안해 표현법에서 우리 시인까지도 한번 해보자. 요 시인은 홍랑이라고 하는 기녀예요. 그래서 요 기녀다 보니까 하나만 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왜 창밖에 심어두라고 얘기했을까? 창 안에 들어오면 더 좋잖아. 그렇지 않아? 머리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좋지 않아? 래퍼들이 주무시는 침대 위에 이렇게. 근데 왜 저쪽 창밖에 심어두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창이 갖고 있는 의미가 신분적 제약이기도 해요. 거리 신분적 제약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또 썼다. 그러니까 기녀는 이제 양반들을 만났을 거니까 그 양반이 어떻게 기녀가 양반의 집에 들어가겠어. 그런 신분적 제약을 나타내주기도 한다라는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얘기를 해볼 거고. 자, 평시조고요. 애상적이다라는 표현. 이렇게 나오면은 애상적 무슨 단어니? 슬프니? 슬프니? 내용? 약간의 그 뭔가 안타까움은 있지. 그 느낌을 애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 여성적 화자. 누군가를 기다리는 태도 이런 것들은 우리 고전에서는 다 여성적 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연정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강호한정가라고 얘기를 했다면 누군가에 대한 연모하는 감정, 이 연자가 연모의 감정이에요. 연모라는 건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연모하는 감정을 노래했다. 그리고 님의 상황은 지금 부재한 상황이죠. 나와 거리감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냐면은 또 이별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 이별하는 상황. 이별하는 상황 속에서 이별의 선물을 주는 거야. 웹버드를. 그렇게도 해석을 해요. 시조는 별로 안 어렵지. 그렇게 많이 나와도. 그럼 내용 뭔지 형식적인 표현 뭐가 있는지 표현법 뭐가 있는지만 뒤에 가셔서 또 한번 꺼내 보시면 돼. 알겠지? 지금 풀겠던 내용들 생각나는 대로 써보고 아니면 앞에 와서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써보고 그렇게 복습하면 돼. 안 어려워. 자, 넘어갑시다. 말 없은 청산이요. 첫 번째 내용적인 측면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먼저 뭐 하라고? 해석부터 해야 돼요. 구 단위로 끊어서 해석을 해볼까? 자, 말이 없는 것은 청산이래요. 청산은 무슨 단어니? 청산. 푸른 산. 산은 말이 없죠? 태가 없는 것, 태라는 단어는 뭐지? 태야? 태? 형태. 오케이, 모양, 형태 맞아. 모양, 형태. 없는 것은 유수, 유수란 단어는 흐르는 물. 왔어? 다 왔구나. 청산은 말이 없고요. 흐르는 물은 모양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청풍은요. 청풍은 무슨 바람이지?
풀은 요거 앞에 이렇게 있으면 맑은 바람이에요. 맑은 바람은 값이 없대요. 지불해야 되는 가격이 없네. 명월이로다. 뭐가 명월일까? 인정. 임자. 임자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주인. 주인 없는 것은 명월이로다. 명월은 무슨 단어? 밝은 달. 자, 벌써 그러면 그림이 하나 그려지겠네. 푸른 산, 물이 흘러요. 또 뭐도 불어요? 바람도 불어요. 또 밝은 달도 있어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 같니? 자연. 자연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연이라는 개념이 먼저 잡혔을 거고요. 자, 마지막 종장에 이 표현은 자신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했을 거란 말이야. 읽어봅시다. 이 중에 병 없은 이 몸이, 자, 나는 뭐가 없대? 병이었대. 그럼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일까? 갑자기 자연 속에서 나 건강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설마. 그럼 병이 없다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쫄병? 어? 쫄병? 쫄병? 걱정. 시름. 혹은 고민. 이런 것이 없어. 나는 이런 것이 없어서 분별 없이 늙으리라. 나 늙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분별 없다라는 거는 분별하겠다 안 하겠다? 분별 없이 분별하지 않고. 그럼 누구랑 분별하는 걸까? 분별은 누구랑 이렇게 구별하고 대비하고 뭐 대조하고 이런 거잖아. 누구랑 그건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일까? 그렇죠. 자연과. 그럼 결국 자연과 나는 구분이 안 된대. 무슨 얘기야? 자연과 하나가 됐다. 하나라는 얘기겠네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이 태도를 우리는 자연과 하나 되는 태도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사자성어 뭐라고 얘기하니? 무라일체. 그럼 잠깐 떠올려주자. 자, 요 무라일체 경지, 무라일체, 자연과 나는 하나야 라고 한 거는 청풍을, 10년의 경영하여랑 비슷하지 않니? 아, 네. 왜? 10년의 경영하여에서도 내 친구들 누구야? 총풍. 달 한 칸, 바람 한 칸,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그러니까 내 친구들 한 칸 한 칸씩 준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무라일체 경지랑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겠죠? 이게 개념이에요. 시에서 이렇게 개념 형성한 다음에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각각의 시를 먼저 해석하고 개념 형성시켜 주는 게 먼저야. 자, 시에 대한 해석은 했었고요. 그리고 의미도 한번 찾아보자. 뭐 의미는 별로 없네. 그냥 얘네들은 자연이다 라는 의미밖에 없죠. 자, 그럼 주제를 한번 해볼까? 주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정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연. 자연 속에서 무라이치? 무라일체를 노래하고 있다. 그럼 무라일체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 무라일체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자연 속에서 어떤 즐거움. 자, 이렇게 하면은 주제가 잡히지?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 자, 표현법을 이제 볼게요. 표현법은 찾아주는 느낌인데 말 없음, 청산이요, 태 없음, 유소로다, 뭐 없음, 뭐뭐시요, 뭐 없음, 뭐뭐로다, 뭐 없음, 무엇이요, 뭐뭐 없음, 무엇로다. 이런 느낌 뭐지? 응? 열거 또 대꾸 맞아요. 모두 열거를 해줄 수 있어. 소재의 열거이긴 해요. 소재 열거. 그리고 문장 구조가 서로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대꾸법.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대꾸라고 해주는 게 괜찮아. 왜냐면 통사구조 반복은 조금 거리감 있을 때 이 문장이 바로 반복되지 않고 한두 문장 좀 이렇게 차이 있을 때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하는데 물론 괜찮아. 비슷한 문장을 열거했다 반복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대꾸법에 대한 설명, 통사구조 반복에 대한 설명 둘 다 돼요. 대꾸를 통해서 그럼 대꾸의 효과 무슨 효과가 잡히니? 강조. 오케이. 뭘 강조해주고 있어? 나 자연 속에 있어. 이걸 강조해주고 있지. 자연은 말도 없고요, 태도 없고요, 값도 없고요, 임자도 없대요.
누구나 누릴 수 있다라는 자연이지. 누구나 자연을 누릴 수 있어. 왜 값이 없대잖아. 공짜래잖아. 그쵸? 자, 그래서 걱정 싫음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욕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욕심이 없어요. 혹은 탈속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죠. 앞에서 추강의 밤이 드니라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대꾸법도 쓰였고 또 시어의 반복도 쓰였죠. 뭐뭐 없은 뭐뭐로다 뭐뭐 없은 없다라는 반복법. 없은이 계속 반복되잖아. 그치? 자, 형식적인 측면을 또 봅시다. 이 형식은 평시조네요. 평시조는 뭐 아까 앞에서 설명 다 했었잖아요. 그쵸? 초장, 중장, 중장. 아, 이거 혹시 시상전개 한번 찾아볼까? 시상전개는 먼저 뭐 얘기해 준 것 같아? 자연을 먼저 얘기해 줬고요. 경치를 먼저 얘기해 줬고요.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경 후정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런 평시조고요. 우리 요거를 다시 풍류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니? 양반의 풍류, 요거는 성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조예요. 성흔이라고 하는 쓴 양반의 시조, 풍류,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풍류를 즐긴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죠. 자, 플러스 전원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해돼? 전원적? 전원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니? 전원, 시골, 시골 티켓 자연 속에 있어. 전원일기 혹시 알아? 드라마? 여러분도 본 적은 없지만 들어는 봤지. 시골에 못 들어봤구나. 알았어. 전원이라는 거는 시골이다 생각하시고 시골은 자연이다 이렇게만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전원적, 달관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달관하고 있대. 무슨 표현이야? 초월하고 있어. 뭘 초월해서?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 그래서 달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표현에서? 병이 없다라고 한 요 측면에서. 여전히 강호 한정가라고 얘기를 해도 자연에 대한 노래다. 연결되죠? 이것도 강호 한정가요? 강호 한정가지. 왜 자연 속에 있는 자연의 즐거움을 노래했잖아. 풍류적이 뭐예요? 풍류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양반들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데 그 즐거움이 다양하거든. 첫 번째는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술을 마시는 즐거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시나 노래를 지으면서의 즐거움도 있어. 그러니까 양반들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풍류는 양반의 즐거움. 한정가는요? 자, 한정가는 주한이가 설명할 거야. 한정 뭐라고? 들어?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여야 돼? 한가로운 정도. 한가로운 정서.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여야 돼? 강호. 강호 한정가라는 게 플레임이거든. 강호는 무슨 단어? 자연.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노래, 강호 한정가. 한가로운 정서. 정서, 한가로움. 이렇게 하면 요시가 이제 개념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연결되어 우리는 무라일체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탈속적인 부분, 한정가적인 부분 물어볼 수도 있지. 또 풍류를 물어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무라일체가 상당히 중요하네. 대꾸법도 나올 수 있겠다. 표현법에서. 넘어갑시다. 이거는 형식이 좀 달라졌네요. 그치? 형식이 어디가 좀 길어졌니?
내 문장. 얘기가 됐어. 여기가 좀 길어졌지? 자, 요런 시조로 우리 무슨 시조 형식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 사설. 오케이, 사설 시조. 그럼 사설 시조의 배경, 언제 사설 시조가 나왔을까? 고려. 조선 후기. 조선 후기라는 거는 언제 이후? 임진왜란.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 이후에 왜 평민들과 한글의 보급으로 평민들이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평민의식 성장. 그래서 조선 후기에 평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서 사설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 잡혀? 사설. 개인. 그렇지, 개인의 이야기, 썰을 푼 거야. 내 답답한 이야기. 창내고자는. 그래서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나왔다. 그래서 정형신이 아니니? 아니죠. 아니에요. 얘는 정형적인 느낌이 거의 없어요. 왜? 너무 길어졌으니까. but 어디는 지켜줘야 돼? 종장은 지켜줘야 돼요. 그쵸? 종장의 구조는 그대로 지켜줘요. 종장까지 무시했다 이러면 틀린 선택지가 돼요. 종장은 그대로 형시조의 유격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자,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또 봅시다. 여기 모르는 단어 많을 텐데 하나씩 읽어보자. 구 단위로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어디에 창을 내겠대? 가슴에 창을 내겠대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떠니? 좀 기발하지 않니? 기발함이 좀 보이네요. 기발한 발상. 이건 표현법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까지. 장지라는 단어가 뭘까? 창. 요거 장지라고 하는 거 이게 창의 형태인데 내가 찾아볼게요. 요런 문 있지 혹시? 요런 문이 장지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을 장지, 지금 장지라고 하는 요 표현이 딱 요렇게 생긴 문이에요. 요렇게 생긴 문이고, 고모장지는 양쪽으로 이렇게 생긴 문. 요 고모라는 단어가 요런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고모래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문이에요. 그냥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새살장지, 이 새자가 가느다라다. 가늘다 새자. 가느다란 요런 문에 살이 있는 문을 장지문을 새살장지라고 얘기를 해요. 가느다란 문. 세발낙지 들어봤지? 발이 몇 개? 8개야. 그럼 그때 세발은 무슨 의미입니까? 발이 가늘다 라는 세발낙지. 자, 들장지는 문 어떻게 여는 거? 이렇게 여는 거. 들어서 이렇게 여는 거 있지, 밖으로. 문 밖으로 이렇게 들어서 여는 거 있잖아. 네. 자, 문 이렇게 여는 거. 들어서 밖으로. 열장지는 열고 닫는 거. 양옆으로 이렇게 열고 닫는 거. 여닫이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장지문. 자, 수돌저기, 암돌저기는 이거 경첩 얘기한 건데 여기 보이는 경첩이거든요. 수돌접기, 암돌접기라고 하는 이 부분 보이지? 얘들이 맞물려서 서로 문이 어떻게 돼? 열고 닫히는 거죠. 이거 경첩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새 경첩.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저기 은색에. 배목걸쇠라고 하는 거는 거는 요거예요.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 배목의 끝에다가 걸어버리는 거. 문거리, 문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 해석은 다 됐네. 크나큰 장도리로, 장도리는 망치 얘기하는 거죠. 뚝딱 박아서 내 가슴에 창을 내고자 합니다. 이따금 감탄사 몹시, 요거는 몹시라는 단어예요. 이따금 몹시 답답할 때면 여다자 볼까노라 라는 내용에서. 그럼 시어의 의미 창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가슴 답답한 거 없애주고. 그쵸, 답답함에 해소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죠. 답답함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뭘까? 어떤 상황이 있어? 답답한 상황에서 뭐를 만들어서?
창을 만들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떤 태도 정서가 보여요? 이를 해소. 이렇게 하면 주제가 되겠지? 답답한 상황에서 창을 만들어서 이를 해소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주제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표현법 한번 볼게요. 처음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A, B, A 구조예요. 요 AA, BA 구조는 그러면 운율 형성이 돼요. 요거 비슷한 시들 많이 나오거든. AA, BA 구조 같은 거. 청산별곡 사러리랐다 청산에 사러리랐다. 청산별곡 연결될 수도 있고, 또는 김소월 시인의 접동세,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런 시들이 연결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장에서는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무슨 법이 쓰인 것 같아? 열거하고 있죠. 자, 어떤 소재들을 열거하고 있어? 아주 비슷한 소재, 비슷한 소재의 열거, 또는 친숙한 소재예요. 친숙한 소재를 열거해주고 있어요. 평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 and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 어떻게 창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적인 거, 장도리로 뚝딱 박아서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자의 정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 그래서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기바람, 여기서 창을 낸다는,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생각으로, 이런 것이 하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볼 수 있죠. 가슴에 창을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래? 가슴에 여기 창 같은 거 나는 사람은 아이언맨밖에 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열고 닫잖아. 자, 그러면 이런 표현에서 형식적인 측면을 연결하는 고리에서, 자, 이 사설시조는 해학성이 드러나요. 이 해학성이라는 단어는 웃음기가 있어요. 좀 재밌었니? 웃음기 있었니? 네. 이 웃음기를 어떻게, 아주 힘든 상황이었지, 현실에 아주 답답함이지, 이런 비애의 상황을 웃음기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해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비애의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비애, 힘든 상황을 좌절했니? 아니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시예요. 의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네요. 해학적이다 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구체적이야? 세정지, 고모정지. 아주 구체적인 사물과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해학적이냐? 이 열거가 상당히 재밌게 사람들이 느껴지는 포인트예요.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린 안 재밌지. 당연히 우린 안 재밌는데,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도 좀 재밌게 느껴지는 포인트예요. 앞에 양반들이 쓴 시조하고는 좀 다르지 않니? 양반들은 되게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그쵸? 그래서 이런 사설 시조는 또 직설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직설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비판할 땐 돌려서 얘기해도 해요.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려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 AA, BA 구조도 있고 열거법도 연결될 수도 있겠지. 왜? 네? 아, 저는 지금 와, 진짜 웃기.
자, 그리고 이 창을 낸다는 아주 기발한 생각은 여러분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 변용이라는 단어를 나오면은 화자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주관적 변용하고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자기 스스로가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니까 일단 정리해 주세요. 해학성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넘어가서 거의 다 했네 이제. 이 끝이요. 응? 이게 이제 마지막이지. 시조 추가된 거에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우리 앞에 있는 시 다 배웠어. 그러잖아요 그거. 우리 앞에 있는 거 다 배웠어. 창에 내보자는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어? 상대부장 안 했던 것 같은데. 창내고자 안 했다고? 안 했어요 저희. 했어. 언제 했는데요? 오, 나 그 파란색 우리 교재에서 했었지? 마루스 청산이 이건 진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추가 프린트로 나갔었어. 아, 프린트 안에 있었던 거. 저희 맨날 아침에 수업할 때 볼게요. 아침에 수업할 때도 했었고 뭐 기타 등등. 미안해. 이거 그거잖아요. 정관오리 나오는. 탐관오리라고 직접적으로 읽히는 부분은 없는데. 없는데 그치 뭐 한 거야? 비유한 거지. 비유한 거죠? 그래 잘했네. 그럼 내용적인 측면부터 한번 해보자. 해석부터 합시다. 어떻게 해요? 9단위로 끊어주세요.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꺼비가 팔이 뭐대요? 파리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가위 위에. 두엄은 무슨 단어니? 이거 걸음 더미라고 생각하면 돼. 치다로 앉았다는 거예요. 치솟아서 앉아. 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요. 이 두엄이라고 하는 거는 걸음 더미니까 살짝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을 거거든. 이렇게 걸음을 쌓아놓은 거야. 걸음을 쌓아놓은 것에 치달아 앉아, 치솟아서 앉아. 치자가 강세해 주는 거예요. 치솟다, 강조해 주는 접사예요. 여기에 뿅 하고 올라가서 걸음 더미 우회 위에 치달아 치 올라가서 앉아서 이 장면을 그려주면 되죠. 두꺼비. 자, 건너산 바라보니 건너산에 하나 있나봐요. 백송골. 우리 백송골은 뭐라고 했어? 네. 매. 우리 송골매. 매가 한 마리 이렇게 있네. 떠있거늘 누구의 가슴? 두꺼비. 두꺼비의 가슴이 끔찍하여. 갑자기 놀란 거예요. 끔찍하여, 끔찍하여. 끔찍 놀란 거예요. 풀떡 뛰어 내딛다가 어디 위에서? 두엄 위에서 내딛다가 두엄 아래 어떻게 됐대요? 자빠지고. 자빠진 거예요. 자빠짐. 그럼 자빠진 상황은 되게 웃긴 상황 아니니? 네. 그런 웃긴 상황 속에서 두꺼비가 뭐라고 했어? 이건 두꺼비의 말. 나 아니었으면. 그렇지. 아유 못 쳐라. 다행히. 날랜 나였음망정. 내가 날쌔서 망정이지. 내가 날쌔서 망정이지. 애혈질 뻔하여라. 피멍들 뻔했어. 근데 이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니? 이 사람 자빠졌잖아. 그렇지? 물론 뭐 멍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빠진 상황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어? 날래다라고 표현했지. 야, 나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나였으니까 이 정도였지. 너희들이었으면 다른 애들이었으면 자빠질 뻔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자, 먹이사슬 관계가 그려지네. 파리, 두꺼비, 백송골, 송골매. 그럼 이거는 이제 시어의 의미 파악이 되겠죠. 어떻게 의미가 파악이 돼? 탐관오리는 누구? 탐관오리가 이렇게 잡힐 거고. 탐관오리는 누구를 잡아먹어? 백성들. 그러면 누굴 보고 놀라?
고위 중앙 중앙 관리. 관리, 뭐 암행어사 이런 사람들 보면서 놀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 관계를 보면서 자, 두꺼비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죠. 희화하면서. 그럼 두꺼비를 풍자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뭐가 될까? 혼자 누구를? 두꺼비를 풍자했다. 두꺼비의 탐관오리에 대한 풍자라고 하면 되겠지. 표현적인 측면을 한번 봅시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어떤 계속 행동을 보여주고 있죠. 행동을 묘사해주고 있죠. 두꺼비의 행동 묘사를 해주면서 그리고 두꺼비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그럼 두꺼비의 말을 인용하고 행동을 묘사한 이유는 뭐예요? 웃기게 보려고. 웃기게, 비판, 풍자 하기 위함이죠. 비판과 풍자를 위해서 행동을 묘사하고요. 이런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희화화 시키면서. 희화화라는 단어는 무슨 표현이니? 웃기. 우습게 표현했다, 희화시켰다 라는 단어예요. 잘하네. 여전히 이것도 사설시조네요.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설시조지만 풍자적이에요. 비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화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만 우리 동물 이솝우화처럼 동물을 나타내서 돌려서 얘기하는 느낌. 풍자와 우화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동물을 앞세워서 돌려서 얘기한다. 이게 우화의 개념이에요. 풍자는 웃음기 있게 비판한다. 이게 풍자의 개념이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지만 좀 달라요. 그러면 이 해학은 뭐예요? 여기서 해악미라는 거는 이때의 해악이라는 거는 요 웃음기 정도로만. 비판 없이 그냥. 아니 여기도 웃음기가 있으니까 해악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재밌게 표현했다라는 의미의 해악이고요. 이 해악이 연민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땐 연민은 아니지. 그래서 그냥 풍자라고 해주는 게 괜찮아. 근데 해악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는 좀 고민을 한번 해봐. 이거 해악적이긴 맞아. 왜 우습게 표현했으니까 웃음기 때문에 해악은 맞는데 이 해악이 정답인지 아닌지 갈리는 부분이 이게 연민을 포함한 해악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X로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헷갈리지? 해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약간의 웃음기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마스크 찌우는데요. 마스크 좀 작은데. 여기서 우리 또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풍자죠. 그리고 요 우화적인 거예요. 행동을 묘사했던 이런 측면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니까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형성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거나 혹은 다른 시조들, 다른 시들과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잠깐만 우리 복습 한번 해보자. 앞에 가서 추강의 밤이 드니는 어디가 포인트라고요? 포인트 생각나는 거. 이거 물알치 아니야? 물알치라고는 얘기하기 좀 그렇지 않니? 풍류적인 풍류. 그리고 유유자적. 욕심은 없어요. 욕심이 없다라는 거. 탈속적이다, 강호안정가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야. 물알체라고 하기에는 자연과 내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잖아. 물고기를 잡으러 갔잖아. 강이 아니잖아. 강이 된 게 아니잖아. 그치? 물알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얘는. 자, 맷버들 가래 것 거는 이별에 대한 어떤 님에 대한 그 그리움, 그런 정서, 님에 대한 그리움 정서하고는 많이 연결될 수 있어. 우리 시 어떤 거 배웠었지 또?
시험 범위에서 제망매가 배웠었나? 네. 네. 제망매가도 그러면 그리움의 대상 맞니? 네. 근데 우리 그리움의 대상에 대해서 마지막 상황이 좀 달라지지? 네. 의지는 나왔지 제망매가에서 네. 만나겠다 미타찰에서 만나겠다. 근데 여기는 나인가 여겨주세요. 그냥 그리움만 표현하고 끝나는 정도. 그러니까 의지까지는 안 나왔네. 근데 의지를 빼놓고서는 좀 유사한 상황이에요. 부재한 님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그리고 도치법도 여기 하나 있었고, 말없은 청산이어서는 대꾸법도 나오고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어떤 한정가다라는 포인트도 잡아주시고, 여기서의 무라일체는 10년을 경영하여 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지. 10년을 경영하여. 왜? 내 친구들 달이었고 청풍이었잖아. 일체예요. 내 친구들이 달과 청풍이라면 나는 자연이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탈속적이다라는 건 앞에서 추강이 밤이 드니 하고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가 똑같진 않잖아. 그 시의 어떤 부분이 연결되고 또 이 시는 또 다른 시의 어떤 부분하고 연결되는지를 연결고리를 잡아주는 연습도 할 거예요. 창내고자 AA, BA 구조, 운율감 형성, 열거법이 있고요. 해약성이 있는 사설시조다라는 거, 이런 표현과 뒤에서 두꺼비 파리를 물고도 탐관오리에 대한 풍자, 그리고 해학적인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웃음기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해학이라는 공통점이 잡히죠. 근데 대상을 비판하는 거지 혹은 어떤 연민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화적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요 의미, 탐관오리가 두꺼비를 의미한다라는 거 중요해요. 그럼 어떤 행동을 묘사했으니까 두꺼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맞죠? 두꺼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면 또 연결될 수도 있는 포인트예요. 일단 여기까지.